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비주얼. 남다른 과거를 품는 이 품은 우리 느존남, 예, 국어 선생님 윤동주 역을 맡았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미소 자체가 느조신데요. 정말 정면을 봐주시고요. 우리 김동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죠. 자, 포즈 바꿔서요. 선생님 왼쪽부터. 네, 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서서히 중앙 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국어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김동규 씨. 자, 오셨던 곳으로 퇴장 부탁드리고요. 피지컬 끝판왕, 이 시대의 대토남 체육 선생님 정기전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서서히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체육 선생님답게 포즈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왼쪽입니다. 전직 국대 출신입니다. 정면 우리 손정혁 선생님 너무 멋져요. 오른쪽입니다. 멋집니다. 네, 선생님 잠시 모실게요. 네, 정말 벌써 에너지가 좋지 않습니까? 여유롭습니다. 다중언어 능력을 지닌 외국어 선생님이자 분위기 메이커 노다주 역을 맡았습니다. 왼쪽부터 서서히 중앙 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다주 역을 맡은 김재현 선생님 포즈 바꿔서 왼쪽부터 가볼까요? 우리 전 세계 학생들에게 좋아요. 심쿵. 심쿵. 좋아요. 완벽해요. 오른쪽 전 세계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포즈란 포즈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놓칠 수 없어. 한 번 더 갑니다. 좋아요. 김재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잠시 모실게요. 네. 자, 이렇게 IQ 156 멘사 회원 완성형 냉미남 수학 선생님 가우스 역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자, 냉미남이 돌아왔습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우리 가우스 선생님 차학연 선생님이 IQ 156 멘사 회원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까지 세상 멋진 완성형 냉미남 수학 선생님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좋아. 이거는 바로 저희가 포스터로 써도 될 만큼. 예. 오른쪽 시선 거기에 미소 한 스푼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차기현 씨 잠시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들 모두 모셔봤고요. 매 작품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죠. 평범한 여고생이자 BL 소설 작가로 귀여운 이중생활을 살고 있는 여의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리즈를 찍고 나왔어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아주 귀여운 이 여고생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왼쪽 정면 오른쪽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포즈가 살아있죠.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제 이중생활을 하는 우리 작가님으로 가볼까요? 난 작가고 너인 캐릭터야. 왼쪽 정면 어떡하죠? 뭘 해도 사랑스러워. 네, 오른쪽 좋습니다. 자, 김양기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차기현 선생님 모셔서 사제지간 두 분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자, 현관으로 만난 두 분이 또 어떤 관계성으로 어떤 매력을 선보여줄지. 오른쪽입니다. 자, 선생님과 학생 한번 포즈 가볼까요?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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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네. 시선 마사지. 정면. 학생. 팽팽합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지금은 작가분으로 오셨어요. 작가와 캐릭터로 갑니다. 학연 씨. 네. 정면. 그리고 왼쪽입니다. 그 포즈 그대로. 네. 너무 즐겁습니다. 정말. 자, 이제 선생님들 모두 모실까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혁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좋아요. 정면. 네. 동규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로맨스의 절대값이니까요. 로맨스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크로스 좋습니다. 왼쪽입니다. 정면. 오른쪽입니다. 정말 학교에 이 선생님들이 계시면 너무 설레서 저는 학교에서 그냥 지낼 것 같아요. 숙식하면서. 네. 자, 그러면 자, 향기 씨를 중심으로 혹시 네 분이 하트 만드실 수 있을까요? 빅 하트? 뭔지 아시죠, 학연 씨? 네. 다 아시죠? 좋아요. 향기 씨는 요렇게. 네. 갑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맞아요? 재현 씨. 자, 기자님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좋아요. 나중에 사진으로 꼭 확인하세요. 자, 정면. 시선 왼쪽입니다. 몸 살짝 틀어서. 네. 시선 오른쪽입니다. 나중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수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네네. 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 이태권 감독님을 박수로 모십니다. 자, 좋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손정혁 씨가, 네. 몸을 살짝 틀어주시면, 네. 정면입니다. 자, 다음은 오른쪽입니다. 우리 김동규 씨가 살짝 몸을 틀어서. 네. 자, 로맨스의 절대값 제목답게. 자, 로맨스 포즈 마지막으로 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볼하트도 좋고 손하트도 좋고 크로스도 좋습니다. 네. 네. 시선 왼쪽. 정면. 오른쪽.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 제가 제목을 외쳐 파이팅 하겠습니다. 로맨스의 절대값 파이팅!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셨던 곳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개념 하이틴 시리즈의 탄생 4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 쿠팡 플레이 시리즈 로맨스의 절대값.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자리해 주셨어요. 김현기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의 절대값에서 여의주 역을 맡은 김향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차하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맨스의 절대값에서 가우수 역할을 맡은 차하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현 씨. 네, 안녕하세요. 로맨스의 절대값에서 노다주 역할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손정혁 씨. 네, 안녕하세요. 로맨스의 절대값에서 정기전 역할을 맡은 손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규 씨. 네, 안녕하세요. 로맨스의 절대값에서 윤동주 역을 맡은 김동규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태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로맨스의 절대값에서 연출 역을 맡은 이태곤입니다. 네. 아, 정말 인사만 나눴을 뿐인데, 이 뭔가 즐거운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작품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로맨스의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공개 수업 이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바로 캐릭터 키워드를 보면서 캐릭터를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씨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자, 평범한 여고생, BL 소설 작가, 그리고 이중생활. 키워드 자체가 너무 흥미로워요. 평범한 여고생인데 BL 소설 작가로 이중생활을 한다. 어떤 캐릭터인지 일단 여의주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 키워드를 다 사용해보자면, 낮에는 평범한 여고생으로서 글쓰기를 좋아하는 학생이지만, 저녁에는 이제 혼자 이묵이라는 필명을 쓰면서 BL 소설 작가로서 은밀한 이중 생활을 즐기고 있는 어엿한 직업인으로서 이중 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자, 낮에는 학생, 밤에는 작가. 이 이중생활이 흥미로운데 이게 대본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또 향기 씨 이렇게 본격 코미디 장르 첫 도전이어서 그 마음도 너무 궁금해요. 작품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만화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들 자체가 한 명 한 명 너무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뒤에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작품이었고, 또 제가 원래도 항상 이제 코미디언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잘 해내고 싶은데, 그리고 이 재밌는 대본과 캐릭터를 너무 잘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글 자체가 워낙 재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표현력만 좀 나만의 방식으로 잘 만들어 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워낙 연기는 우리 대중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배우인데 이번에 이 역할 여의주 캐릭터를 위해서 가장 신경 쓴 게 뭡니까? 일단 사실 하나를 뽑기엔 전 좀 총체적인 캐릭터 자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워낙 인물 자체가 입체적이어서. 근데 딱 보여지는 건 일단 비주얼이 웃기고 싶어가지고. 아, 그러면 혹시 이 헤어스타일 의견을 본인이 낸 거예요? 사실 이게 그 전 작품이 끝났을 시점이어서 머리 전체적인 길이가 길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데 요즘엔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 보니까 붙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조금 했을 때 열심히 좀 사진을 뒤져봤었어요. 이런 이미지의 캐릭터들이 뭐가 있을까. 혹시 그 사진 안에 3살 때 향기 씨 사진이 있었나요? 저 얼마 전에 그 사진 3살 때랑 똑같더라고요. 그 이미지는 없긴 했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웃는 모습만 봐도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김향기 씨가 맡은 여의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학 선생님. IQ 156 멘사 회원 그리고 냉미남입니다. 정말 현실에 있을까 말까 유일무이한 완성형 인물인데 가우스에 대해서 소개를 일단 해주시죠. 일단 우수는 스스로는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자기만의 틀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인데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좀 허당미도 좀 있고 그리고 스스로만 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좀 그런 재미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 캐릭터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가우스 캐릭터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을 뒀나요? 저는 사실 우수는 그 말투에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워낙 제가 말투가 뭐랄까 부드럽죠. 좀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타입인데 우수는 좀 날카롭고 좀 뾰족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투를 정말 많이 신경 썼고
제가 이때까지 잘 안 쓰던 그래서 말투나 그런 행동이나 움직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 선생님 역할이니까 네. 어려운 공식이나 수학 푸는 이런 것도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은 빠르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외웠고요. 그리고 제 방에 칠판을 하나 사서 분필을 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많이 써보는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 방이 지금 사실 하나의 교실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우스 선생님 그 자체였군요. 좀 열심히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차학연 씨. 이렇게 칠판을 사두고 모든 걸 외울 정도로 대단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가우스도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은 우리 김재현 씨, 노다주 선생님 키워드 만나봅니다. 다중 언어 능력자. 분위기 메이커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캐릭터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다중언어 능력자시잖아요. 아, 네. 오늘 또 기자님들이 이제 공개 수업 네. 이렇게 함께 하시러 오셨으니까 네. 다중언어로 다양한 인사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현 씨?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 플레이 로맨스의 절대값에서 노다주 역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Hello everyone. I play 노다주 in 쿠팡 플레이 The Absolute Value of Romance. Thank you. konnichiwa minasan. ジェヨンです。쿠팡プレイのロマンスの絶対値でノーダジュ役演じています。大家好。我是金宰轩。我在쿠팡 플레이 로맨스的绝对之中饰演楼豆珠一角。谢谢。 사성을 완벽하게 표현했어요. 김재현. 예. 야, 작품에서 또 이런 모먼트를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다주 어떤 인물입니까? 네, 다주는 넘치는 재력으로 이제 이 네 명의 친구들을 한 집안에 모아서 같이 함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친구고요. 정말 말 그대로 분위기 메이커로서 이제 이 네 명 안에서 정말 통통 튀는 매력을 정말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통통 튀는 매력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 친구입니다. 작품 속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지만 실제로 촬영하면서도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일단은요, 촬영을 이제 시작할 때 저희가 전체 대본 리딩이라는 하죠. 걸 하잖아요. 그때 이제 끝나고 이제 네 명이서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네. MBTI가 저 빼고 다 I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 ENFP여가지고 최대한 조심했거든요. 혹시 제가 모든 길을 다 빨아갈까봐. 그러면 이제 이분들 집에 가서 지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조금 좀 자제를 살살 하다가, 자제를 예.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현장에서도 촬영이 이제 컷이 나도 이제 계속 그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조금 많이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재현 씨 빼고는 다 좀 지쳐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아이가 확연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네. 좋습니다. 이 분위기를 작품 속에서도 또 굉장히 관계성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분위기 메이커답게 또 우리 김재현 배우 기대해 주시고요. 체육 선생님, 전직 국가대표 선수 테토남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자, 이 키워드 보는 순간 바로 이해가 돼요. 전직 국대 피지컬 끝판왕 체육 선생님, 거기에 테토남, 어떤 캐릭터입니까? 네, 정기전은 이제 루지 전직 국가대표 선수이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 애견남 3명을 이렇게 데리고 살면서 네.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사실 캐릭터에 이미 전직 국가대표 출신 테토남 체육 선생님 그러면 알아서 그 캐릭터에 뭔가 맞춰야 되잖아요.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정혁 씨. 네, 제가 원래 테토남 재질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운동을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이런 말투나 아버지의 행동을 많이 좀 이렇게 제 안에서 찾아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약간 이제 아버님들은 이제 이렇게 애견남이셔서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좀 이렇게 테토가 되시니까. 되시니까 이제 막 이런 표정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아버지를 보면서. 네네네 이런 걸 왜 하시는지 이제 좀 그런 걸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차학연 씨가 칠판을 사두고 집에서 수학 문제를 연습할 때 또 우리 손정혁 씨는 아버지를 예, 관찰하면서 네네. 준비를 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네, 태릉 선수촌이라 생각하고. 아, 네. 대단합니다, 진짜. 예. 자, 우리 그 정기전만의 매력 포인트 하나를 딱 꼽는다면. 정기전만의 매력 포인트는 응원하는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는 네. 어른. 체육 선생님답게. 그러면 저희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응원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네. 2026년 우리 정기전 선생님 역을 맡은 정혁 씨가 파이팅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잘할 수 있어! 파이팅! 감사합니다. 진짜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동규 씨, 우리 윤동주 선생님 키워드 가봅니다. 국어 선생님이고요. 남다른 과거 그리고 늦온남입니다. 요즘 정말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이기도 하죠. 늦온남. 근데 또 남다른 과거를 갖고 있어요. 캐릭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윤동주는 다정함 속에 남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는 요즘 유행하는 단어 늦은남 국어 선생님이고요. 학생들을 잘 살피고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캐릭터예요. 남다른 과거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너무 부드럽고 따뜻해서 공부하라고 말을 안 해도 제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이제 문짝 남친에 또 합류하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공개가 되고 나면 좀 가장 윤동주 선생님이 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어떻게라도 보여드리는 게 전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저희 진짜 형들, 제가 막내거든요, 또. 막내, 네. 막내인데 형들이 정말 잘 챙겨주셔서 잘 따라가면서 촬영 잘했으니까,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안 이쁘게 보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5캐릭터들, 너무 매력 넘치는 5캐릭터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캐릭터들, 매력이 넘치는 이 캐릭터들을 너무 재미있게 잘 드러나게 연출을 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이 작품을 감독님께서 연출하시게 된 이유나 계기를 좀 여쭤볼까요? 그 전에 늦음남이 뭐예요? 느낌 좋은 남자. 욕이 아닙니다. 예, 예. 느낌이 좋은 남자. 이 작품은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대본 심사를 하는 기회가 있어서 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즉시 전력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작품의 매력을 느껴서 그 작가님하고 바로 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대본 준비를 했습니다. 할 때부터 굉장히 재밌었고요. 이 대본을 꼭 다른 연출이 아니라 제가 꼭 이렇게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작품이 주는 어떤 젊음과 재미가 너무 좋아서 마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듯이 저도 이런 작품을 하게 되면 제가 조금 더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생겨서 하게 됐고요. 다른 드라마, 하이틴 드라마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물으시면 사실 조금 그거 아직 제가 안 여쭤봤습니다. 네. 이제 여쭤볼 안 겁니다. 하셨나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막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감독님 독심술까지 있으신데, 감독님. 예. 왜냐면 제가 궁금한 게 이 로맨스의 절대값이 신개념 하이틴 시리즈의 사실 개척이라고, 예,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까지 봐왔던 하이틴 물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차별점을 가졌을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하이틴 드라마가 있었나요? 하이틴 드라마는 사실 꽤 있었죠. 있었는데 제가 못 봤나요? 네. 특별하게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저는 그 차이점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만에 가지고 매력? 있는 매력이라든가 장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물이든 하이틴 로맨스든 간에 저는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성장의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학생 시절,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많은 인생의 성장을 이루고 그때 그 기억이라든가 그때 보고 겪은 경험들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보시는 분이나 만드는 사람 모두 어떤 성장을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고, 특히 이 대본이 그래서 그 그러니까 내용 자체에는 뭐 어떤 작가, 그러니까 이름을 숨기고 뭐 작가를 하고 비엘의 어떤 그런 뭐 내용이 숨겨져 있지만 결국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인간의 성장의 이야기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재미있는 그릇에 담은 드라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차이점이라면 그거를 특히 좀 들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인간의 성장을 그린 작품은 사실 많지만 성장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통통 튀고 트렌디한 로맨스의 절대값의 탄생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냥 기존의 하이틴물처럼 그냥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작가님께서 쓰신 밤에는 BL 소설을 쓰는 작가님이 쓰는 그 작품 속의 캐릭터들로 변신한다라는 게 또 엄청난 관전 포인트면서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여의주가 BL 소설 작가로 활동하면서 이 선생님들이 그곳의 캐릭터들로 나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우린 친구였어. 그렇죠? 자, 우린 친구였어요. 배우분들이 또 이 자리에 나오신 거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각 배우분들이 연기한 우린 친구였어 속의 스틸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스틸과 함께 우린 친구였어, 그리고 로맨스의 절대값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교시 특별 활동 시간입니다. 정말 특별 활동이에요. 이 작품 속에서 특별한 연기를 또 펼쳐주셨는데요. 자, 이번 시간 비하인드와 케미토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뒤쪽에 스틸이 쫙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여의주가 쓴 소설 우린 친구였어 속의 모습들입니다. 같은 배우분들이 현실 속의 선생님 연기를 하다가 또 전혀 다른 작품 속의 코믹한 분위기를 또 이끌어내는 연기를 해주시는데요. 자, 그럼 먼저 우린 친구였어 속의 캐릭터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학연 씨. 네. 우린 친구였어 속의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린 친구였어 속에 있는 주시온이라는 캐릭터는요. 주시온, 굉장히 네. 우수와는 다르게 굉장히 뜨겁고 직진하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감정을 여지없이 표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게 가우수와 주시온이 정말 다르잖아요. 네, 정반대. 그러니까 작품을 두 개 찍는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관전 포인트. 일단 그 시온이라는 캐릭터는 그 틀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도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이렇게까지 해도 될까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틀에 갇히지 않고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재미있었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움직임들이 나와요, 시온이가. 그래서 그런 지점들도 좀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쓰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렇죠? 맞아요. 작가님께 여지없이 조종당하고, 네, 향기 씨가 원하는 대로, 의주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렇죠. 현실에서 받은 느낌과 정반대로 만들어버리는. 예. 자, 이어서 김재현 씨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린 친구였어 속의 캐릭터 소개 해주시죠. 네, 우린 친구였어 속에 또 다른 저는 한재민이란 친구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린 친구였어의 4명 중에 다주랑 이제 재민이가 있으면은 크게 차이가 없는. 현실과 작품 속에. 네. 속에 유일하게 크게 차이가 없이 제 사회벽을 절대 허물지 않고 그대로 그냥 넘어가지고 하이파이브 하는 그런 친구여가지고 저는 조금, 네. 그리고 그러면 다음 질문이 한재민과 노다주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나요? 질문은 없애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 답변을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네,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동작을 조금 더 크게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작을 네. 좀 더. 네, 동작을 좀 더 크게 한 것밖에 없고 그냥 최대한 그대로 가져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또 작가님의 그게 의도입니다. 예. 너무 필요했습니다. 필요해서요.
현실에도 작품 속에도. 자, 손정혁 씨 캐릭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우린 친구였어 안에서 연기한 강태하라는 캐릭터는 이제 정기전이 응원하는 어른이라는 캐릭터였다면 이제 강태하는 방황하는 청춘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청춘. 네네. 네. 그래서 자신의 마음 이런 것들을 고지고대로 자신도 이렇게 헷갈려 하면서 그것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것에 너무나 일희일비하는 그런 불꽃 같은 남자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최윤이라는 캐릭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윤희의 이쁜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많이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옆에 있는 지금 동규 씨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좋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손정혁 씨 같은 경우는 가수 활동하실 때도 그렇고, 최근에 작사가로 이제 활동하실 때도 굉장히 감미로운 매력을 가진 분인데, 이번에 정반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작사는 제가, 서정적인 작사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서정적인 작사나 태아라는 친구나 둘 다 서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하지만 이번에 또 테토테토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작사를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단어들이 달라질 것 같은. 그죠? 이제 아버지가 쓰는 단어가 좀 네네. 나올 수도 있겠죠.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번에 우리 또 태아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동규 씨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린 친구였어에서 최윤 역할을 연기했었고요. 최윤은 주시온, 우리 강태아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고 있는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속에 놓인 캐릭터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현실 속 윤동주보다는 좀 더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가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더 섬세한 감정을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우린 친구였어 속에서 두 남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야말로 그 중심에 있는 캐릭터를 맡았는데 연기하실 때 어떠셨어요? 엄청 감사했고 영광스러웠죠. 네. 저희가 이제 난처하고 난감한 상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 형들 봐라? 너무 재밌게 에너지 너무 능청스럽게 네. 하니까, 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에너지 놓치지 않게끔 꽉 붙잡고 더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우린 친구여서 촬영할 때는 현장에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이 안 웃을 날이 없었거든요. 예, 그만큼 너무 재밌었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로맨스의 절대값 보실 때 그런 재밌는 포인트들을 찾으셔가지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현장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또 이묵 작가님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김양기 씨, 우린 친구였어에서 작가 캐릭터로도 종종 등장을 하시죠. 네. 그때 또 어떻게 좀 캐릭터를 잡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자주는 아니고 종종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오히려, 수학 선생님의 모습을 좀 베끼지 않았나. 네, 수학 선생님처럼 냉철하고,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당한 만큼 나도 할 수 있어. 뭐 나는 하지 말란 법 있어?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그런 모습으로 출연을 중간중간 좀 하면서 연기 맘에 안 든다. 대사 왜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실의 의지와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그때 스트레스를 다 풀었겠군요. 그쵸. 뿌듯해하고 만족해 하면서 혼자 콧김을 내뿜으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현장 분위기가 정말 너무 즐거웠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향기 씨? 그 초반에는 이제 다들 뭔가, 긴장도가 높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초반에 이제 다들 맞춰가야 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여줘야 할 게 많은 캐릭터들을 맡으셔가지고 각자 캐릭터 개성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는 입장으로서 웃겼던 거는 점점 적응해 나가시는 모습이 그렇죠. 익숙해지는 게. 익숙해지고 점점 스스로도 즐겨 하시는 모습들이 좋다. 우리 선생님들의 케미는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틸을 보면 저게 BL 소설 속의 캐릭터들의 이제 스틸인데요. 감독님께서도 이제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성장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게 또 성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요즘에 사실 뭐 Z세대들이 굉장히 웹소설이라든지 웹툰을 즐겨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담으셨던 것 같은데 감독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배우분들과 캐릭터들의 싱크로율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대본으로만 보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야 이게 어떻게 영상으로 찍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엘이라는 약간 생소한 장면이 이제 화면에 나왔을 때 그것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을까 조금은 좀 거칠기도 하고 조금은 적나라하기도 한 부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우리 배우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이렇게 잘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아이디어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러니까 대본에 미처 이렇게 없었던 어떤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첨가되고 하면서 점점 더 이 드라마의 본령이 비엘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약간 오히려 이 우리 남자 배우들은 비엘일 때 훨씬 더 생기가 있고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걸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느낌이니까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연기라기보다는 사실 그런 정서가 있지 않나라고 약간 의심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몰입감이 있습니다. 아주 그 좋았다고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명연기를 펼쳤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사진을 보면 지금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 저희가 우린 무림여고 친구였어 스틸 준비해봤습니다. 현장이 점점 더 하나가 됐던 현장이었어요. 향기 씨는 보니까 선생님들과의 케미도 있었죠. 반 친구들과도 너무 지금 진짜 고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은 진짜 완전히 빠지셨는데요. 하긴 씨 어땠나요, 호흡? 일단 다시 한번 학창 시절을 경험한 느낌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연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뭔가 준비했을 때 그 리액션들이 너무 살아있으니까 그 재미로 현장에서 너무 즐겁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감독님도 여지없이 웃어주시니까 더 자신있게 더 여러 가지 준비해오고 너무 과할 때는 또 자제시켜주시고 또 모자랄 땐 좀 북돋아주시고 하시면서 좀 서로 되게 많이 웃으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응원하고 많이 웃는 현장. 저희가 스틸만 봐도 어떤 분위기였는지 너무나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 좋은, 느좋 시리즈. 로맨스의 절대값. 작품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오늘 공개 수업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 작품과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강효진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드라마에 비엘물 이야기가 비중 있게 나오는 것 같은데 감독님은 혹시 비엘물 감성을 어떻게 공감하고 포인트를 살리셨는지 궁금하고요. 배우분들은 혹시 비엘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또 로맨스 텐션을 위해서 참고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소재입니다. 왜냐면 BL 그 소설 작가로 나오기 때문에 김향기 씨가 그래서 감독님께서 BL 감성을 어떻게 연출에 담으셨는지 그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대본을 보기 전에 사실 그런 장르가 있는 것도 잘 몰랐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좀 보기도 했는데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르가 소비되는 계층이 있고 이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알았고 사실 BL이라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약간 비하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어떤 하위 장르로서 이렇게 보일 수 있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BL도 하나의 장르로서 어떤 분위기 전체는 약간 코믹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나름 서로 진지하고 서로 진실인 어떤 마음이 조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배우분들께 여쭐게요. 그 작품 속
우리 이묵 작가님이 쓰시는 글에 따라서 연기를 펼쳐야 됐기 때문에 참고하신 게 있는지 좀 우리 학연 씨부터. 저는 사실 촬영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BL 작품을 했었고, 그래서 뭔가 차이점을 두고 어떤 연기를 하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끌리는 대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의주의 필명인 이묵 작가님이 워낙 탄탄하게 잘 써주셔서 이제 그 글에 잘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점이 있다면 뭐랄까 좀 더 갇히지 않고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작품 안에서는 캐릭터가 워낙 독특하기도 했고, 그리고 좀 더 불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과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게 좀 더 재미있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진심으로 좀 전달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재현 씨는 어땠나요? 저도 제가 이제 먼저 다른 배우님들이 먼저 촬영을 하고 제가 뒤늦게 합류를 하셨군요. 합류를 했었어요. 근데 이미 그 분위기와 다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근데 되게 하겐 배우님이 말씀하셨듯이 되게 자유롭고 정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감독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씬들 하나하나 정말 주옥 같은 씬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저도 더 자유롭게 되고 조금 좋은 분위기를 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니까 이제 좀 많은 이제 재미난 요소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자, 그렇다면 정혁 씨.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윤희의 장점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제가 가지지 윤희 못한 걸 바라기. 예. 네? 바라기. 네, 바라기. 예, 제가 가지지 못한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윤이어서 윤희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진심을 다해 연기하면 그게 어차피 이렇게 대본이 이미 웃기고 또 감독님이 재밌게 편집해 주실 거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사랑하면 그렇죠. 재밌게 나올 거라 캐릭터로서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다 하신 거죠, 정말.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동규 씨, 김동규 씨. 네, 저도 BL 작품은 해보진 않았지만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도 찾아보기도 했지만, 요즘 하나의 장르니까 또. 네. 이걸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용기는 없었는데, 막상 시켜주시니까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빠져들어가지고. 네. 이제 상대 또 눈을 바라보면 배우 대 배우,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죠. 저도 모르게 이제 잘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잘하고 있더라. 그거는 아마 여러 함께하는 크루들이 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줘서 자연스럽게 또 연기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기 씨 마지막으로. 저는 작가로서 저희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원래 뭐 원래 비엘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도 그냥 궁금한 게 생기면 찾아보고 했었어요. 영화를 많이 보긴 했었는데, 근데 일단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극 중에서는 의주도 미성년자이고, 그리고 의주가 쓰는 글 자체가 전체 관람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의주에게 있어서는, 그냥 같은 종류의 사랑이고, 그리고 가끔은 제가 김향기로서 봤을 때는 오히려 동성이기 때문에 서로 좀 더 이해하는 부분에서 오는 우정 같은 사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주가 좋아했던 게 아닐까? 어느 지점에 있어서는 뭐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편견 없는 친구고 그냥 다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여고생 의주가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 BL 파트를 어떻게 연출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대본 안에 사실 약간 스포일지 모르지만 이제 그걸 들키잖아요. 그거를 선생님한테 들킬 때 우리 그 가우수가 여의주한테 물어요. 그 하고 많은 소설 중에 왜 하필 BL이냐. 그랬을 때 그 여의주가 한 대답이 있어요. 울면서 한 대답이 있는데, 여의주나 이묵은 그런 마음이었구나, BL이. 그것이 제가 연출할 때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됐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죠?
그건 이제 스포가 될 것 같은데요. 일입니다. 예, 그거를 저희가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의주가 뭐라고 말했을지, 네, 그게 또 작품의 메시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안녕하세요. 더팩트 강신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품의 장르가 일단 BL이면서 로맨틱 코미디 학원 청춘물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극 중에 김양기 배우를 포함한 여배우들은 대부분 고등학생이라 학생과 선생님의 신분상 로맨스는 제한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 로맨스는 이 작품 속 로맨스는 동성 간의 연애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예고에 나오지 않았던 남녀 간의 로맨스까지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BL이란 소재 특성상 좀 시청층이 편향될 수 있잖아요. 혹시 남성 시청층이 이 작품을 볼 만한 매력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요걸 또 말씀 잘해주셔야 또 기자님도 재미있게 보실 것 같아서. 네. 자, 제목이 로맨스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 드라마의 어떤 커다란 주제가 로맨스라든가 연애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보면은 약간 성장통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안에 내용들은 훨씬 더 그러니까 학원에서든 아니면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해프닝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친구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가 주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잠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연애 감정이 주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떤 여성향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편집 감독하고 그다음에 다른 음향 감독이라든가 믹싱 감독들이 제 나이나 제 또래 남자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몰입해서 보고 울더라고요. 마지막 끝날 때쯤에는.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하신 기자분들도 집중해서 보시면 나중에 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만한 매력 포인트 하나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끝나는 게 내 눈물이 날 거예요. 이 드라마 끝나다니. 드라마가 끝나는 게 아쉬워서 그 정도로 그냥 틀면 공개가 돼서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매력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재밌을 겁니다. 네. 남자분들이 보셔도 저는 굉장히 재밌던데요. 네. 근데 이제 비단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이 다 재미있게 보셨으니까 아마 기자님께서도 재미있게 그냥 이야기에 흠뻑 빠지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경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양기 씨께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여러 가지 장르가 복합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고생 연기를 하시는 상황인데 향기 씨 최근에 이제 작품들이 캐셔로의 빵미를 비롯해서 한란의 또 캐릭터도 그렇고 뭔가 좀 본인 나이대에서 겪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상상을 해야 하고 그 처지를 좀 이해해야 하는 그래서 뭔가 좀 몰입에 있어서는 좀 나름 난도가 있는 작품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작품까지 포함해서 뭔가 좀 또래의 그런 느낌의 연기라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들을 찾아가시는 느낌이 있어서 좀 그렇게 작품들을 찾는 좀 이유가 좀 궁금하고 그런 또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표현할 때 가장 좀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맞아요. 향기 씨가 늘 어떤 작품에 도전한다는 우리도 시청자로서 그리고 관객으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냥 평범한 역할이 아니라 어떤 정말 경험하기 힘든 경험을 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표현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작품을 일부러 찾으시는 건지 작품을 선택하는 이유와 표현할 때 어떤 거를 신경 쓰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을 때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저에게 제안을 주시는 작품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배우라는 직업이 100%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기보단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점에서 50%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고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권을 내가 쥐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저의 기준은 내가 이 작품에 피해를 주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라는 기준이 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잘 표현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있고 또 그 나이대별로 시청자분들 그리고 감독님 분들 내가 아닌 타인이 저를 더 잘 봐주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제안이 오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안에서 고르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작품들 중에 이런 재밌는 소재의 작품들이 많았고 저도 그걸 즐겼던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작품 들어갈 때마다 하는 생각은 좀 그냥 최대한 비우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좀 많이 비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작품 사이사이에 쉬는 타이밍이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막 더 하기보단 그냥 저로서 제가 일상에서 좋아하는 산책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많이 즐기고 그냥 좋아하는 노래 듣고 이런 작업을 오히려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이유를 스스로 찾고 증명하는 배우입니다. 김양기 배우.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저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요. 배우분들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이 제가 감독님 필모그래피 연출작들을 보니까 2004년작 12월의 열대야가 장편 드라마 데뷔작이시더라고요. 아까 이 드라마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나 만드는 사람 모두 성장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20년 넘게 작품 연출하시면서 감독님께서 이 작품 연출하시면서 좀 성장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분들께는 이 작품이 공개되고 기대되는 주변 반응이 있는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20년 넘게 연출을 하시면서 감독님 개인적으로도 성장이 있으셨을 텐데 가장 성장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쭐게요, 감독님. 가장 드러나는 성장은 화가 없어지고 욕을 안 한다는 거고요. 그때는 드라마가 전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고,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어떤 강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즐겁다. 만드는 과정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못 믿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습니다. 어머, 지금 재현 씨가 주체가 안 되는 정도로 어떤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도 훨씬 더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조금 많이 들고 그것이 그동안의 어떤 성장이 아닐까. 앞으로도 무슨 어떤 작품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마음의 성장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또 연출의 성장을 작품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 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 로맨스의 절대값이 공개가 되고 나면 주변 분들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기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대되는 반응 뭡니까? 누구부터 갈까요? 우리 뒤부터 가볼까요? 끝에 계시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신선한 주제였거든요. 공규 씨, 네. 그래서 어디서 보지 못했던 그런 작품이다, 이런 좀 재밌다 이런 반응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신선하다. 네.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 좋아요. 정혁 씨. 손정혁 씨. 저희 작품 학교 쉬는 시간 같이 되게 왁자지껄한 작품이에요. 되게 다정하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학교 쉬는 시간처럼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 같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재현 씨. 네, 정말 이 작품을 찍으면서 정말
저희 선생님 4명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다 너무 많이 친해졌고 가까워졌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감독님 그리고 우리 함께 해준 스태프 여러분들 전부 다가 정말 하나가 돼서 정말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나아가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 더 기억을 회상하고 그것을 추억하고 한 번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작품. 네, 학연 씨. 저는 사실 촬영하면서 늘 느꼈던 게 되게 좀 진부한 답변일 수 있지만 청춘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춘의 향기가 많이 느껴지고 뭐 단적인 예로 들면 밥 시간이 되면 저희가 다 뛰어가고 있더라고요. 급식소를 향해서.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보시면서 그때의 향기를 좀 느낄 수 있고 청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단순한 청춘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성장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충분히 그 감정을 함께 느끼실 수 있고 두근거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작품보다 향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그때 향기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향기 씨. 아이고. 저 일단 힐링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모든 캐릭터들이 아무래도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에 솔직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 표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드러내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귀여운 느낌도 있고 그 과정에서 실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제 또 끝까지 봐주시면 이 친구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까지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서 봐주시면은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 감동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치고 아쉽지만 이제 저희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자, 끝인사는 우리 김향기 씨부터 드려볼까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찍었으니까 재밌게 즐겨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학연 씨. 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드라마 찍을 때도 정말 행복했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도 굉장히 그 행복한 감정이 오래 남아가는데요. 이 감정을 모두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씨. 네, 이 자리에 함께 빛내주신 우리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로맨스의 절대값, 줄여서 로절값, 정말 재밌습니다. 로절값. 꼭 많이 봐주시고 많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까지 이의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손정혁 씨.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드라마 정말 예상치 못하게 신선하게 재밌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씨. 저희 촬영 내내 너무 재밌게 찍었으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세요.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곤 감독님. 만들었을 때 즐거웠던 것만큼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로절값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실에서처럼 인사를 해볼까요?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셨던 곳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쿠팡 플레이 시리즈 로맨스의 절대값 제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